안녕하세요. 연세 마이덴 치과 정책과 전문의 최정훈 원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그곳, 치과. 이빨 교체 기회가 평생에 한 번뿐인 불쌍한 인류는 어떻게 치아를 관리해 왔을까요? 오늘은 치과에 대한 교양만두 시작합니다. 설탕덩어리 음식이 존재하지 않았던 원시시대 초기 인류는 충치보다는 치아 마모 때문에 치통을 앓았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 인류보다 턱 근육이 발달해서 씹을 때 힘이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흙이나 모래가 섞인 거친 음식을 먹고 살다 보니까 이가 다 갈린 거였죠. 그러다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고 문명이 발달할 때쯤 인간들의 치아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탄수화물 속의 당질이 치아를 썩게 만든 거죠. 2000년 전 바빌론의 점토판에는 치통으로 개구사한 사람이 이빨 먹는 벌레를 저주하는 내용이 적혀있고요. 이집트의 미라에서도 충치와 잇몸병, 치주질환 등 온갖 치아 질환이 발견됐죠. 고대 중국의 의학서에는 치통을 완화하는 가그렉, 마사지, 침술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가 아픈 원인을 세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치아 귀신, 악마나 귀신에게 저주받은 거다. 둘째, 치아 벌레, 구더기 같은 벌레가 치아를 갉아먹은 거다. 셋째, 체액, 인체를 구성하는 체액에 문제가 생겨서 건강이 나빠졌다. 그러다 보니 입속에 연기를 쏘여서 잊지도 않은 치아 벌레를 막 죽이려고 한다거나 콧물이나 혈액, 땀이나 소변 등 좋지 않은 체액을 배출하면 건강해질 거라고 믿거나 온갖 희한한 재료를 넣어서 만든 약물을 먹거나 염증 부위에 발라버렸죠. 그런데 그 와중에 외계인이라도 납치해 온 건지 고도의 치과 기술력을 발휘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빠진 치아를 브릿지로 옆에 이빨 네, 이거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책에서 봤던 기억이 얼핏 나긴 하는데 보고만 있어도 막 제 치아가 아파지고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여기 구멍을 치아에 어떻게 뚫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요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고속 절삭 기구도 있고 한데 그 당시 이걸 치아를 부러뜨리지 않고 저렇게 구멍을 낸다는 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고 당연히 뭐 틀니나 이런 게 없을 때여서 부분적으로 빠진 치아를 어떻게 메꿔보자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줄 같은 걸로도 엮어보고 했는데 뭐 크게 도움은 안 됐을 것 같아요. 당연히 도움은 안 됐을 것 같고 어떤 미용 목적 이런 게 더 강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어쨌든 이런 뭐 치과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결손치 부위를 이렇게 메꿔주려고 했던 거는 그래도 조금 발전적인 아이디어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옆에 이빨에 연결하거나 썩은 부위를 파내고 밀랍 같은 보충제로 메꾼 해골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아주 드문 케이스였죠. 치과 시술의 수준이 눈에 띄게 좋아진 건 바로 로마 제국 때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가 아프면 치과 전문 내과 의사, 발치사, 외과 의사 셋 중 한 명을 선택할 수 있었죠. 이들은 치아에 금박을 붙이거나 흔들리는 치아를 고정하거나 심지어는 상아나 뼈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방법까지 연구했고요. 매일 아침에 오줌으로 가글을 하라고도 했죠. 물론 당시에 썼던 치료 도구들을 보면 치료는커녕 생명이 위험해 보입니다. 실제로 치아를 치료하다가 과다출혈, 쇼크, 수술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들이 겁나 많았죠. 네, 이거는 일단 일반적인 의료 지식이 조금 베이스가 있어야지 설명이 가능한 부분 같고요. 과다출혈로 죽었다. 아마 발치나 이런 치료를 한 이후에 어떤 압박 지혈이나 이런 게 조금 처치가 잘 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저희가 보통 치과에서 발치하거나 임플란트 하면은 이렇게 거즈 같은 거를 한 2시간 정도 물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면 다량의 출혈로 몸에 심각한 데미지가 왔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쇼크사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쇼크사는 옛날에는 치과용 마취제가 아무래도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기 때문에 엄청난 통증을 동반한 그런 쇼크사가 있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그런 게 항상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술 후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그쵸. 요즘 같이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 이런 약 개발이 훨씬 더뎠기 때문에, 수술하는 과정에서 어떤 감염이나 이런 과정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돼요. 그래도 로마의 저명한 의사들에 의해서 의학 기술이 좀 발전하나 싶었는데 잘 나가던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중세가 시작되면서 헬파티가 열립니다. 원래부터 구강 관리 치료는 하등한 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나라도 멸망한 마당에 많은 의사들이 치과 치료에서 손을 털어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돌팔이들이 대거 출몰합니다. 발치사가 환자의 생리를 뽑고 있는 장면을 표현한 이 그림. 자세히 보면 발치사의 조수가 환자의 지갑을 몰래 세비고 있는데요. 당시에 발치사 패거리는 서커스단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은 후에 기적의 발치쇼를 벌였습니다. 속임수로 가짜 이빨을 뽑은 다음에 하나도 안 아프다고 개뻥을 쳐서 환자들의 돈을 뜯어내는데요. 이 시대에는 이발사가 외과 수술이나 치과 진료까지 전부 다 하던 시대였으니까 뭐 말 다 했죠. 위가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당시 치과 진료와 관련된 엄청난 양의 그림이 남아있고 여기 보이는 그림에는 아마 들고 있는 게 포셉 같거든요. 포셉, 우리 덴탈 포셉이라고 해서 이렇게 치아를 잡아주는 기구가 있는데 그런 거를 표현을 했던 것 같고 이 옆에 있는 화학병들 같은 거는 저도 뭐인지 이게 가늠이 잘 안 되는데 아마 뭐 이렇게 예전에 소독 이런 개념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뭔가 뜨거운 물에 이걸 끓여가지고 뭔가 어쨌든 이 기구를 조금 멸균을 최대한 시켜가지고 깨끗한 환경에서 발치를 하려고 했었을까요?
그림이 너무 주는 정보가 적어서 추측하기는 조금 힘드네요. 네. 근데 손에 들고 있는 건 어쨌든 지금 우리 현대 치약에서 쓰는 덴탈 포셉이라는 치아를 발과할 때 쓰는 그 장비를 묘사를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13세기에는 개무서운 벤치를 들고 있는 치통 환자들의 수호성인 성 아폴로니아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겁나 늘어났습니다.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를 지나 18세기에 와서야 진정한 치의학이 탄생합니다. 비록 돌팔이 발치사나 해배망측한 치료법이 여전히 판치긴 했지만 프랑스의 외과 의대에는 치의과가 따로 분리되어서 전문 교육이 시작됐고요. 근대 치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에르 포샤르의 책 치과 의사에는 훨씬 정교해진 수술 도구를 비롯해서 지금의 충치 치료법이나 치아 교정과 유사한 치료법이 실려있죠. 19세기에 와서는 아산화질소나 에테르 등이 마취제로 엄청난 효과를 보면서 치과 치료는 점점 안전해졌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치과 치료 영상을 보셨는데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너무 아팠겠다. 너무 아팠겠고 고통스러웠을 거고 이 발치사라고 하는 분들, 저는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보다는 그 발치를 많이 하셨던 네. 발치사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도 참 많이 불안했겠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었을 것 같고, 네. 왜냐면 기본적인 기초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의 고충과 또 당시 치과 진료를 받던 분들의 고충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 그런 혼란의 역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방금 말씀해주신 그 분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 만약 저 시대에 태어났는데 네.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면 네. 받으실 건지 그냥 앓다가 생을 마감하실 건지. 지금 글쎄요, 생을 마감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뭔가 찾아서 하긴 했을 것 같아요. 유명한 발치사를 찾아서 간다거나. 다 그럼 발치 서커스단 같으신. 그래서 서커스단 스페인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좀 경험이 있으신 분을 찾아가서 하지 않았을까. 생을 마감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인데요. 반대로 저 시대에 왕의 주치의로서 상을 사신다면 네. 치료를 해주실 건지, 네. 거부하시면 형장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치료를 절대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생리 뽑으시고 이렇게 형장의 이슬로 가는 건 너무 슬프기 때문에. 극단적인.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네. 왕을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네, 오늘은 고대 중세인들의 치과 치료 영상을 보셨는데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또 저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현대 치의학이 이렇게 많이 또 발전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지 않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치과 진료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공포감이 좀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 마이덴 치과 보철과 전문의 최정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곧 우리나라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 연휴를 곧 앞두고 있네요. 이번 연휴를 맞아서 맛있는 음식들 많이 드실 텐데요. 간단하게 주의하실 점들 몇 가지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마른 오징어나 오돌뼈 등 너무 질기고 단단한 음식은 절대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인내의 고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강한 저자각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엿이나 떡처럼 끈적한 음식들의 경우 오래된 보철물은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만약 진행 중인 치료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서 임시보철물이 있다면 그쪽보다는 반대쪽으로 전환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식후에는 항상 치아 관리에 유의해 주시고 여러분들 모두 안전 운행하시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